자, 일단 여러분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2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형태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형태로 어쨌든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a가 0이 아닌 그런 아이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2차식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를 이미 우리는 눈에 익숙하게 했던 그 곳이 있어요. 어디죠?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이라고 하는 애를 무슨 뜻이라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그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그러면 지금 이건 x축보다 어떠한 식이 되는 거야? x축보다 큰 거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야. 즉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을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결국엔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2차 함수의 x절편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뭐까지 똑같은 거예요? 부등식의 경계값.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 경계값을 구하기 위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근해 공식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부등식의 경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바꿀게요. 실근이라고 하는 것과 x절편 경계값이 서로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 즉 한 개의 중복되는 실근인지 혹은 허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지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2차 함수의 x절편 같은 경우도 똑같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혹은 한 점에서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확인하죠. 그럼 경계값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그래프를 이것저것 기억하기가 싫은 관계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를 되도록 양수 형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어요. 그게 x축과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하고 이 값을
y는 0이라는 x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풀이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 식 어떠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어요. 어디요? 여기. 그러면 이러한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x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베타보다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0이어도 돼요. 즉 0을 찍을 수 있는 알파 값을 포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번엔 그러면 만약에 음수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이번엔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보다 축보다 어디에 있는 아래에 있는 축보다 작은 아래에 있는 그 위치, 그곳은 어디인가요? 여기요. 그럼 그 함수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예요? 사이예요. 그래서 요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알파부터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겁나 유치하게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외워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두 곳을 이게 팔을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뻗어나가요. 단순하게 기억하실 거면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자, 0에서부터 발사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양쪽으로 뻗어나가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면 돼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면 돼요.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엉덩이 내밀고 있을 때 이렇게 모이죠? 식을 통해서 모이죠? 어디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네, 겁나 유치하게 기억할 땐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일단 그럼 식을 줬을 때 2차 부등식 바로바로 구하는 거 할 수 있겠다. 그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거 한 번만 해볼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식 한번 풀어볼까? 바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는 애. 뭘 구해서? 경계값을 찾아야 돼. 즉, 뭘 해야 된다고? 해를 구해야 된다고.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어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건 어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 싫어. 이렇게 48. 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되도록 양수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8이라는 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바꾸고 인수분해 됩니까? 네, 인수분해 되게 제가 고민을 잘 해봤어요. 어디? 4랑 어디? 12죠. 이번엔 뭐라고? 사이. 그죠? 사이. 춤 같아서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만 이게 떠오르나? 주얼리가 떠올랐어요. 혹시 고전 옛날 영화 중에서 댄스곡 중에서 그거 아시나요?
모르면 말고. 나 고등학교 때. 맞아요. 니네 엄마 쪽에도 없을 때.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우리 편집. 자, 편집. 큰일 나. 니네 이거,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트집 잡을까봐. 이건 걸러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한다라는 건 해 종류에 따라서 범위를 구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우리 함수에서 어떤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축과 그 위치 관계가 달라진다 했죠? 위치 관계 하는 순간 머릿속에 뇌 빼고 대답해야 되는 건 뭐라 했지? 위치 관계. 세 글자. 위치 관계 판별식. 위치 관계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0보다 크니까 요런 모양. 자, 0이니까 요런 모양. 아이고. 다음 0보다 작으니까 이런 모양. 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부등식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냥 부등식만 한번 보자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클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그다음 마지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요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알파라고 한다면, 자, 0보다 큰 거 아까 어디라고요? 야, 어디라고요? x의 값은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밑에 이어서 쭉 한번 해보죠. 자, 크거나 같은 구간은 뭐가 됩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가 될 거예요. 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0보다 커, 축보다 커, 축보다 커, 축보다 커. 어디가? 야, 이 그래프 어딜 보면 축보다 커. 아, 목 아파. 어딜 보면 축보다 크니? 얘만 빼면 다 0보다 크지. 즉 보통은 얘만 빼고 라고 하는 걸 부등식에서 표현할 땐 x는 알파가 아닌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알파보다 크거나로 써요. 영역으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번엔 0이어도 돼. 선 밟아도 돼. 선도 포함해. 그럼 뭐예요? 뭐가 되죠? 모든 실수가 되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곳은 그래프 축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그래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긴 해가 없다 되시겠죠. 그죠? 이번엔 선 포함해도 돼. 그러니까 뭐야? x라는 값은 알파만 가능합니다. 다 특수한 해가 돼요. 좀 특수한 형태의 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엔 아예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여기도 모든 실수. 여기는 해가 없다. 여기도 해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모든 실수를 가지는 범위가 어디야?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애가 어디지? 여기. 요렇게 되죠. 만약에 어떠한 식이 0보다 큰 값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범위는 그럼 어디일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때 모든 실수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어디죠? 이건 어떤 경우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뒤에다 다시 써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요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게 어떤 경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크다라고 이게 갑자기 니네들이 왜 멘탈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판별식에서 항상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라는 거를 따로 봐야 된다고. 일반적인 부등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함수랑 식이랑 그래프랑 아무 상관없이 뭐랑만 상관 있는 거라 그랬죠? 교점의 개수하고만 상관 있는 거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실근이 2개, 실근이 1개, 실근이 없을 때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보다 항상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로서 생각하면 뭐라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보여드리자 하면 자, 207페이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요. 207페이지에 있는 그 3번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해, 4번 판별식이 0인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해, 5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해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총 정리되어 있는 아래식을 확인하신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안 좋니? 머리가 일을 좀 많이 안 하는구나, 내가 오늘. 되시나요? 그래서 208페이지에 있는 키포인트, 거기에 있는 그 표 그대로를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실수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등식 자체도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대표 예제 11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fx가 gx보다 작은 구간이 어디야? 그럼 그림 보고 문제 푸는 거죠. fx, 저 아래로 볼록한 놈이 gx, 위로 볼록한 놈보다 더 어디? 내려가 있는 구간이 어디야? 0부터 3까지. 그지? 그럼 1번의 답이 뭐가 되는 거니?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같은 경우 fx, gx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뭐야?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되죠.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은 구간은 어디니? 양양 되는 거. 양양. 양양 어디야? 양양. 2에서 4까지. 그죠? 되는 곳 있니? 되는 곳은 없네요. 없어요. 그죠? 그죠? 없지? 없죠? 없는 거지? 있어요? 어디요? 없잖아요. 2부터 4까지가 답이죠. 어디 또 있어?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6번도 한번 빨랑 후딱 해보실래요? 다 하신 분? 뭐야, 벌써 아직도 못했어?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니네들이 45분 안에 2바퀴 정도 볼 수 있는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 시험 문제를 2번 볼 수 있는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문제 풀면 가능하거든요. 방금 전에 좀 못생겼다. 너 왜 말짱하게 생긴 얼굴을 그렇게 막 쓰냐? 깜짝 놀래라. 아니 진짜 말짱하고 야. 아니 방금 아니 넌 평소에 되게 이쁘고 말짱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잘생겼? 아니 잘생겼죠. 굿. 핸섬 말고 굿. 잘생겼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쓰냐 얼굴을. 깜짝 놀랐잖아. 빨리 아물길 바랄게. 내가 절대 야, 네 평소에 이쁘다니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요. 영혼이 없어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말짱한 애가 갑자기 확 얘기하니까 너 방금 전에 좀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니면 넌 평소에도 라고 얘기했겠지. 괜찮아. 내가 왜 둘러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 246번의 답이 뭐죠? 옆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1번의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잖아요. 자, fx, gx가 0보다 작다.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니까 2번의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247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딱 떼놓고 보면은 저 2차 함수식이 1차 함수식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테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12번 아까 했던 거 그 1번은 풀었어요. 이미 나랑 했고요. 2번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라는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럼 뭐라고요? x는 8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x는 8보다 작거나 또는 x는 8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해볼까요? 판별식을 써봐요. 판별식을 써보면 25에서 36을 빼니 이거 음수입니다. 그럼 교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안 생겨요 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어딜 구하는 건데 0보다 작은 구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뭡니까? 해, 업. 이게 되겠죠? 자, 내놔. 얼른 마무리해. 자, 그러면 13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포함했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범위를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됩니다. 뭐가 좋아요? 그리는 것 좀 해봐. 그려봐 좀. 자, y는 나는 니들이 싫어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y라는 식이 3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4, 0일 때 마이너스 3, 0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프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는요. 요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3칸씩 진행이 되겠죠. 지금 어떤 애가 어떤 애보다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긴 다 돼요. 어디? 요 교점 어딘가에서 생기겠죠. 또 요 어딘가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과 교점까지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교점, 요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교점 어떻게 구하면 될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될 때. 이거 음수값으로 꺾인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식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값이라서 x라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 또는 2. 중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게 1번식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3x 빼기 3이라고 생각하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값이 0이라서 x의 값은 뭐 0 아니면 5인데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거. 예, 2번. 그래서 전체 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부동호 모양 틀렸다. 가 될 겁니다. 이게 그려서 푸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봅시다. 자, 이제 한번 경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만족할 테니 식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쉽게 계산하시면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될 텐데 공통범위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 이번엔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2, 3x 마이너스 3,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가 0. 0부터 5까지인데 공통범위라서 1 이상 5 미만.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제가 더 빨라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네? 그거 내가 알려주지 않았었냐? 혹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이거 알려준 적 있지 않아요? 식의 절대값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엔 뭘 하고? 꺾어 올리고 그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고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x의 양의 부분을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음의 부분을 그리고 y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y의 양의 부분을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음의 부분을 그리고 라고 했었는데 했었다고.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만 뒤져서 나오면 니네 뒤진다. 왜 그렇게 가요? 나를 귀찮게 한 니네들이 복습을 안 했던. 아니, 근데 저거 필기한 기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니네한테만 설명을 안 해줬나? 심지어 저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도 설명을 해줬는데. 간단하게 젓가락히 몇 개만 볼게요. 그러면 하나 요렇게요. 얘가 만약에 y는 fx라는 정석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절대값 fx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똑같이 글이 돼. 요 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아가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 올라가요. 얘가 y는 절대값 fx입니다. 꺾어 올린다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이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야, 절대값 x에다 1 넣어봐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야? 1이죠. 5 넣어봐 얼마야? 5죠.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야? 5죠. 좌우가 서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칭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린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줍니까? X축의 양의 방향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준 후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Y는 절대값 X입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건 함수가 되진 않고 그냥 그래프 형태인데요. 어떻게 생겨먹은 애냐면 그 x축의 양의 방향,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들과 얘네들을 생각했을 때 y 값이 3이 될 수, 절대값 y는 이제 항상 3이 나올 거고요. 그 3이라고 나올 수 있는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칭돼요. 얘랑 얘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하고 이렇게요. 얘가 y는 절대값 y는 fx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하면 절대값 y가 f 절대값 x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x축 양의 그러니까 x 값이 양인 거, y축 값이 양인 거를 그려서 대칭 하시면 되고요. 뭐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내놔 돼지들아. 어? 그럼요. 왜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10분 넘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만하라고. 빨리 해서 마무리하라고. 아, 어차피 망했어? 자, 얼른 해서, 얼른 다음 시간에 또 해서 챙겨줄게요. 머리 아파? 아. 풀어. 산점도 뭐가 어렵다고 그래야. 안 들어가지 않아요, 산점도? 산점도만 홀랑 시험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말이 그렇지. 수행평가를 대체하겠지. 나와봤자 기본 문제인데 뭐. 뭐가요? 니네 대표값만 들어가요? 니네 대표값만 들어가냐고요? 나도 하랑중학교 소식은 내가 더 잘할까, 네가 더 잘할까?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소식은 하랑중학교 소식이 들릴까요? 아니, 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산정도인데요. 분산할 때 점. 제가 산정도라고 봐. 산정도 저희 범위에서 설마 아니 그렇게 적어놨어요. 점. 그거도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원해성질이랑 산정도 들어가요. 저희 주말에. 산점도 들어가 봤자 기본 문제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지금 다 해놔도 상관없다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할게요. 해야지. 얼른 꺼내서 빨리 할 거 해. 자, 그럼 13번에 2번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13번에 2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의 값이 0보다 작은 거 찾는 건데요.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을 포함해도 되죠. 결국엔 이거 f 절대값 x 문제 아니에요? 그죠? 모든 문자에 x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그냥 한 번에 그리면 되지 않나? 어떻게 그리면 돼? 굳이 범위를 나눌 거 없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원래 여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절대값 x라고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요래까지 그리고 그대로 복사가 될 테니 또 음의 영역, 음수 영역이 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건 너네 그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되니까 저는 그래프로
만 풀게요. 그래서 음수 영역이 되는 건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또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가능한 식이 될 겁니다. 그럼 3번도 어때요? 3번도 똑같지 않아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값이 양수. 자, x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이랑 서로 같은 취급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문제 취급할 수 있겠죠. 식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그래프 왜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원래 요래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x값이 양의 방향에 있는 이 모양 따라서 그대로 어떻게 된다? 대칭해서 그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크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해설을 보셔도 돼요. 그 해설 보시면 범위 구해갖고 복잡스럽게 다 돼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프로. 여러분들 그래프와 빨리 친구 먹으시면 좋아요. 화이팅. 다음 활용 열심히 잘 화이팅. 14번 화이팅.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저거는.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2차 부등식을 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경우, 또 어떤 경우,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경우. 그 가운데로 모이는 경우에 부등호 모양이 어떻게 되죠? 식 방향으로 모이죠? 뭐라고? 자,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라고 하는 거를 2차 부등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x-알파 곱하기 x-베타 사이니까 뭐라고? 사이. 그죠? 그럼 만약에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x값이 베타보다 커요 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뻗어 나가는 거니까 x-알파, x-베타가 0보다 커요 라는 뜻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처럼 생각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취급할 수 있다고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쳐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압박 동그라미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했던 모든 실수라고 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1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15번에 식을 한번 싹 확인했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분명. 근데 해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래.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a는 일단 0보다 작구나. 하나를 캐치하고 그러면 이거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는 이 식이 b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라는 값이 요거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라는 값에 a를 곱한 거가 0보다 클 때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뭐 직접 a, b에 대한 비례식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풀었습니다.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여기 16번에 니네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6번에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달려있냐, 달려있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이냐,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냐도 중요해요. 2차 부등식이냐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부등식이냐라고 나와 있으면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뭘 확인해요? a 더하기 2라는 값이 양수일 때, a 더하기 2라는 값이 0일 때, a 더하기 2라는 값이 음수일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확인해야 돼요.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즉, 아래로 볼록할 때 0보다 크다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은 a 더하기 2 값이 0이다 라고 하면은 0, 0 집어넣으면 4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말이 되죠. 얘도 말이 돼요. 그 다음 a 더하기가 음수다. 그럼 이게 위로 볼록한 애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할 수 있나요? 아무리 경계값을 저 밑에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수가 되는 순간 언젠가는 뚫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거나 이 두 가지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내가 뭘 확인한 겁니까? 부등식이라는 멘트를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봤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도 포함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0이 되는 경우,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걸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17번도 똑같아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지? A가 0일 때를 보지 않아요.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자, 그럼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 0보다 클 수 있죠. 얘는 언제나 항상 언젠가는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오케이. A가 0보다 작으려면 이 0보다 큰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진도가 양껏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못 나갈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 페이지 잘 적어 주십시오. 사실 이거 90점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은 진짜 별거 없긴 하거든요. 그냥 딱 한 5분에서 10분이면 수업이 끝나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니네가 차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봉고차를 끌고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남겨서 수업을 시킬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시험 숙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B 같은 경우에는 97페이지입니다. 센 B 97페이지에 있는 몇 번까지? 57번까지요.
꽤 많이 나가네요. 그래도 숙제가. 만족했어요. 만족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개념센 개념 원리 221페이지까지만 풉시다. 아우 가뿐하네요. 숙제 더 안 내드릴게요. 원래 센 B, C를 뭐 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우 충분할 것 같아요. 57번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흐뭇게 포만감이. 그래도 한 70문제 풀게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심이 돼서.